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100만 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에 그 추가 지원 마련했다. 한 640억 원 정도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이 뭐죠? 어려우신 분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해줍니다. 당일 나와요. 오늘 신청하면 오늘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 고갈이 한 9월, 10월쯤에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640억 원의 지원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보는요, 이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가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요약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정 채널의 장점이죠.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9월에서 10월쯤 기금 고갈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은행들이 추가 640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100만 원 대출이 이제 가능해진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참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돈 소상공인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일단 64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말까지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해졌고,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과연 이 소액생계비 대출이 갚아 나갈 수 있을지, 과연 그 다음에 이제 선거철에 탕감 이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을 좀 보면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조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알아볼게요. 자, 공문 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실정 및 향후 운영 방안 이렇게 나오죠. 자, 출시 이후 3주간 15,739명이 신청했대요. 평균 61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소액생계비 대출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받기 위해서 보세요. 15.9%죠. 이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조건도 까다롭죠.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신용평점 하위 20%입니다. 연봉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뭐 연봉 3,500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신용평점 20% 하위,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이자가 상당히 높죠. 15.9%. 이거 될까 했는데 됐네요. 흥행에 성공했어요.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3주간 15,739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이게 대출이 지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오네. 일단 이거 볼까요? 이 중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한 11,9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50만 원 초과해서 대출받으신 분들이 한 3,800명인데, 요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처음에 50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최대 100만 원인데 왜 50만 원만 주냐면, 나중에 50만 원을 더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병원비 써야 됩니다. 뭐 간병비 써야 됩니다. 전 정말 급해요. 이런 분들은 이 사용 용처를 증빙만 하면은 50만 원 추가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통 대출 금액이 한 61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은 거고요. 총 지원 규모가 한 96억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기금 고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 재원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처음 났을 때가 은행에서 500억 원 정도 기부했고, 캠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 캠코에서 500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해서 1,000억 원 공급을 예정했는데, 연말 전에 조기 소진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 금융권에서 또 나왔습니다. 금융권에서 사회공헌 일환으로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의 추가 기부 의향을 이제 밝힌 거예요. 핵심은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과 회수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실제 그 공약 이행을 한 게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 있죠.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지금으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이거의 모태가 되는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의 빚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때
아무튼 그때 이제 나왔던 건데 그때 초과 회수금이랑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 있어요. 예, 이거를 은행들한테 이제는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뭐 어려운 얘기인데 회수금액에서 채권 매입 대금, 관리 비용 빼서 남은 금액 이거를 이제 은행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국회에서 이걸 왜 돌려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묶여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냥 은행들이 받아가야 될 돈, 은행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묶어뒀던 돈이 있습니다. 야, 이걸 또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640억 원 얘기예요. 이게 이제 640억 원이란 얘기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은행들이 그런 거예요. 안 받아갈게. 내가 이거 그러면 기부할게. 어차피 못 받는 거 그냥 기부할게. 그래서 나온 게 640억 원에서 추가 재원인 거예요. 뭐 언론에 보면 아마 640억 원 뭐 은행들이 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또. 하지만 팩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돈 기부라도 하자. 뭐 이런 뉘앙스예요, 사실. 그런데 정말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기부 의향이 확정된 263억 원 플러스 향후 기부 예상 금액이 3,707억 원.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640억 원을 다 기부한 것도 아니야. 기부 의향을 밝혔던 은행 금융권이 263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된 거고 아직 나 기부하지 않을 거야. 나 아직 이거 내놓지 않을 거야라는 금액이 377억 원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아직 확보도 안 된 금액이 있어요. 확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했을 때 향후 기부 예상 금액이야.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향후 은행들이 금융권이 내놓을 거야. 되게 자신 있는 거죠, 지금. 향후 기부 예상 금액이 377억 원. 이렇게 해서 640억 원이 마련됐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기부 안 하면 어떡하죠? 이 377억 원? 근데 기부 안 하겠습니까? 나머지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에서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있는데 되게 무섭지 않아요? 향후 기부 예상 금액 377억 원. 마치 내놔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밑에 보면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부 의향 금융회사 현황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다 뽑아놨어. 그러니까 이 명단 있잖아요. 이 명단 263억 원 기부했던 은행들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금 살떨리겠죠? 그죠? 아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공과금 낸 사람 리스트 딱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냈고 누구 냈고 누구 냈고 이렇게 안 낸 사람 부르지 않고 그게 진짜 무언의 압력인 거죠. 무언의 압력. 낸 사람 쫙 이름 불러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데는 냈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안 포함된 안 된 애들 그러면서 이거 대단한 압박 아닌가요? 와, 내가 금융권에 있으면 이거 대단한 압박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낸 이 기부 의향 발견된 곳 리스트 쫙 뽑아놓고 여기 없으면 얼마나 압박일까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거죠. 377억은 이건 내놓을 수밖에 없을걸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향후 기부 예상 금액 했습니다. 640억 원. 저는 공문 보면서 얼마나 이걸 보고 웃었는지, 야, 이거 무섭다, 무서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40억 원이라는 게 정말 생각지 않게 튀어나온 거예요. 야, 나는 이게 남아있는지도 몰랐어. 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이, 야, 이게 남아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참 돈도 많은 것 같아. 어디 이렇게 묶여둔 돈 있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진짜 있어. 이렇게 찾아보면. 야, 그 돈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 찾아내잖아, 이런 거. 야, 이걸 진짜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예?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찾아내면 또 찾아낸다고. 지금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장롱 속에 돈 넣어놨는데 깜빡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남자분들, 그 와이프 몰래 이렇게 용돈 쓰려고 장롱 속에 잘 놨는데 본인마저도 까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찾아낸 거야, 언제? 우연찮게. 그러면 이런 돈이 있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돈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나라도. 대표적인 게 이건 거죠.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그죠? 이런 건 어떻게든 해서 찾아내서 야, 이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주면 안 되나요? 또한 손실보전금 못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재원 마련 있을 거라고. 난 그거 남아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그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전 분명히 예산을 이런 예산 진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뭐 이런 것도 찾아내는데 지금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랑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거 보고서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좀 볼게요. 또 볼 게 하나 있는데, 그렇죠. 자, 시사하는 거 좀 계속 가볼게요. 시사하는 거. 자, 칭찬할 건 칭찬하자 이거죠. 어떤 칭찬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번에 그 소액생계비 대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 56%가 30대와 40대래요. 이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이거를 받아간 신청자의 반 이상이 30대와 40대. 이거 공감하시죠, 여러분? 아마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그 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으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세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허리 역할 하신 분들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절반이, 나는 이게 시니어가 아니라 절반이 젊으신 30대, 40대인 거예요. 상담자 83%가 취업 알선이나 복지 지원, 채무 조정 실질적으로 연계됐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저는 소액생계비 처음 나왔을 때 최대 100만 원 대출한 것보다 차라리 취업 알선이라든지 복지 지원 이런 게 연계가 되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전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어차피 긴급생계비 받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가잖아요. 신용평점 하위 20%가 해당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는 미취업 상태거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을 어차피 찾아오니까 이런 분들에게 취업 알선, 복지 지원, 채무 조정 연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담자의 83%가 연계가 됐대요. 이건 칭찬해야죠. 잘한 겁니다. 이거는 뭐 정부에서 머리 잘 쓰고 잘한 거예요. 근데 바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의 수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공감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미리 예상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어떤 뉘앙스냐면 정부가 신용평점 하위 20%면은 거의 지금 신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대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출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분명히 들어갔다. 이 사업이 시작했다. 그냥 막 준다 이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정부의 정책과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대출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전 보여지고, 근데 사실 이거를 그대로 뭐 나중에 탕감해 주면 도덕 회의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선거철 다가오면 이게 정치권에서 이 소액생계비 대출 탕감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는 내년 4월이죠. 총선 들어갈 때 정치권에서 그때 여러분 긴급생계 지원 받으신 분들, 소액생계비 대출 받으신 분들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탕감! 이거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거 그냥 속각시켜 버리겠습니다. 채권 속각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올까봐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탕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짜 도덕적 해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쫙 룰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 이슈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도 정보면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제평론가로서 김태원의 정치쇼, 뭐 굿모닝 경제, 월요일 날은 라디오, 뭐 화요일 날 방송하고요,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토요일 날 방송이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영의 시사본부라고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잠깐 이제 여정 가족님만 지금 남아 계십시오. 이제는 정보는 다 드렸어요. 우리 오늘 나왔던 긴급생계비 추가 지원 마련.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온라인 홈페이지 가보면 나와 있어요. 이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청하시는 겁니다. 가시면 되고, 이제 여정 가족님들 더 들어보실 분들만 남아 계십시오.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자, 여정 가족님들 이제 남아 계셨죠. 이번에 제가 방송을 이제 정관영의 시사본부라고 해갖고 이 시사 프로그램인데, 경제 얘기하러 가요. 당연히 경제 얘기하러 갑니다. 경제 이슈들 얘기하러 가는데, 사실 제가 라디오를 잘 안 해, 되게 힘들거든요, 라디오가. 그래서 라디오를 잘 안 하는데,
왜 제가 이것도 새로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의 정치쇼 아시죠? 그 아침에 하는 건데 그 이거를 왜 제가 그 라디오를 하게 되냐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하고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제 채널 가갖고 얘기해봤자 이게 경제 채널은요, 뭐 뉴스 프로그램이지만 뉴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야 이건 아예 그냥 정치라든지 시사 쪽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정치인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 진짜 많이 봅니다.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어차피 그 정책들을 하는 쪽이 다 그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런 시사 프로그램, 자기 그 지지율 이런 거 그 연관이 있다 보니까 혹시 내 얘기 나오지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내가 이런 데 가서 소상공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영업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주제랑 맞아야 되겠죠. 뭐 생뚱맞은 주제인데 거기 가서 대뚱가 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듭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다음 특허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하고 그 주제가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섭외 요청이 왔을 때 그냥, 원래 제가 예전에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고정을. 그러니까 그냥 가끔 한 번씩만, 왜냐면 시간이 진짜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 들어보시고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주제가 맞을 때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얘기를 함께 할 겁니다. TV 나오면 여러분 반겨주시고요. 당연히 또 지금 하고 있는 TV들. 그래서 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죠?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뭐 거기 가면은 뭐 제 이름은 소개되지만 우리 이 채널은 저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정으로 불러달라고. 여정으로 불러주십시오. 늘.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이렇게 막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까. 여러분 함께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그 우아한 백조가 있어요. 우아한 백조가 있는데 방송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방송 가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 백조의 그 다리 보이시나요? 백조의 다리 겁나 이렇게 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바바바박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진짜 바바바박 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겉모양은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뭐 이렇게 진짜 강하게 얘기할 때 이런 데 가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비판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현실을 얘기해주고 그런 거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얘기할까요?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경기 침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언론에서는 우려가 아니죠. 이미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이고 어려워요. 없으신 분들은 더 힘든 구간입니다. 지금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아요. 근데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침체기 때가 더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좀 밝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도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야 되겠죠.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여정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는 여정.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